네, 그래서 오늘 다뤄볼 자료가 지금 K-팝 씬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죠. 바로 뉴진스, 그리고 전 멤버 다니엘 씨를 둘러싼 여러 기사하고 유튜브 분석 영상들입니다. 아니, 한창 정상을 달리던 그룹의 멤버가 팀을 나오고 소속사랑은 무려 431억 원짜리 소송에 걸렸어요. 근데 바로 오늘 다니엘 씨가 장문의 편지를 올리면서 상황이 또 완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자료들을 가지고 이 사건의 표면 아래에서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해요. 제가 솔직히 처음 이 편지를 읽었을 때는 좀 뭉클했거든요. 팬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애틋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자료들을 보니까 이게 마냥 감성적인 메시지만은 아니더라고요. 대체 이 편지는 뭘 위한 거고 편지 공개 직후에 저 행보는 또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맞아요. 바로 그 지점이 이번 사태를 이해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모든 상황이 단순히 한 개인의 감정적인 호소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그런 전략적인 움직임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아마 오늘 대화는 그 숨겨진 의도 그리고 앞으로의 전개를 예측해보는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논란의 중심에 있는 다니엘 씨의 편지부터 시작해보죠. 오늘 1월 16일 본인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내용인데 과거는 잠시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 꿈, 앞으로 마주할 따뜻한 날들에 집중하고 싶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특히 멤버들을 나의 두 번째 가족이라고 부르면서 같이 행동할 시간이 어긋났지만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 문장에 정말 눈에 띄어요. 와, 팬들이 이 부분을 보고 얼마나 마음 아파했을지 짐작이 갑니다. 그렇죠. 표면적으로는 정말 멤버랑 팬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전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한 유튜브 분석 자료에서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하나 하더라고요. 바로 이 편지가 작성된 날짜입니다. 편지 끝에 2025년 11월 22일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아주 의미심장한 시점입니다. 11월 22일이요? 2달 전이네요. 그게 왜 중요한가요? 그 시점이 바로 다른 멤버인 혜린 씨와 혜인 씨가 팀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최종적으로 밝힌 때와 거의 일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편지는 팀의 재결합 가능성이 아직 열려있던, 희망이 있던 시기에 쓰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공개한 시점은 언제죠? 바로 오늘. 소속사로부터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받아서 완전체 복귀가 사실상 무산된 직후란 말이죠. 와, 그렇게 연결해서 보니까 갑자기 소름이 돋는데요. 2달 전에 쓴 편지를 하필 지금 이 타이밍에 공개했다. 이건 우연이라고 보긴 좀 어렵겠는데요? 네, 자료들은 이걸 매우 의도적인 행동으로 분석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이 편지는 팬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기보다는 팬들을 위한 도구에 가깝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다. 이런 감정적인 언어를 써서요. 자신을 지지하는 팬들에게 일종의 명분을 주는 거죠. 봐라, 다니엘은 잘못 없다. 여전히 멤버들을 이렇게 사랑하지 않냐. 이렇게요. 팬들에게 계속 자신을 지지할 수 있는 감정적인 근거를 제공해주는 셈이군요. 이거는 거의 팬덤을 결집시키기 위한 무기처럼 쓰일 수도 있겠어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효과가 양날의 검과 같아요. 자신을 지지하는 팬들에게는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주고 죄책감을 덜어주지만요. 동시에 팀에 남기로 결정한 다른 멤버들에게는 엄청난 심리적 부담을 주게 되죠.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이 말이 어떻게 보면 너희가 팀에 남은 그 선택이 우리 관계를 정말 갈라놓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라는 무언의 압박처럼 들릴 수도 있다는 분석이에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굉장히 아름다운 말인데 상황에 따라서는 폭력적으로도 느껴질 수 있겠어요. 근데 이 편지 보면서 또 하나 이상했던 점이 있었어요. 이렇게 감성적인 이야기만 가득한데 정작 가장 중요한 내용을 쏙 빠져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어떤 점을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책임과 설명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기가 왜 소속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는지, 이 기나긴 분쟁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설명이 단 한 줄도 없어요. 그냥 모든 걸 지금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이 한 문장으로 모든 걸 그냥 퉁치고 넘어가잖아요. 이건 좀 무책임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분석 자료에서도 그 부분을 핵심으로 짚고 있어요. 만약 정말로 상황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다면 자신의 과오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 인정하고 팬들과 멤버들에게 사과하는 과정이 먼저였어야죠. 하지만 이 편지에는 그런 게 전혀 없죠.
오히려 모든 걸 다 말할 수 없다는 말로 궁금증과 여지를 남기면서 이 논란을 끝내기보다는 앞으로 더 끌고 가랬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일종의 투부 예고 같은 거죠. 아, 상황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라운드를 시작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군요. 편지 안에 정말 많은 전략이 숨어 있네요. 그런데 다니엘 씨의 우직이만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 편지 공개 직후에 정말 번개 같은 다음 행보를 보였는데 이게 더 놀랍더라고요. 네, 바로 중국 소셜미디어 샤오홍슈 계정 개설 말이죠. 맞아요. 저도 유튜브 분석 자료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팬덤의 감성을 자극한 바로 그날 중국 시장을 겨냥한 플랫폼의 계정을 만들었어요. 심지어 게시물을 하나도 안 올렸는데 팔로워가 순식간에 1만 명을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라이브 방송을 켜서 이건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말을 반복했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지점에서 다니엘 씨의 선택이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명백한 사업적 전략의 영역으로 넘어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국내에서는 소속사랑 400억 원이 넘는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에요. 상황이 하나도 정리가 안 됐죠. 그런데 그의 첫 공식적인 행보가 국내 팬들을 향한 추가적인 소통이나 문제 해결 노력이 아니었어요. 해외, 그것도 거대 자본이 움직이는 중국 시장을 향한 신호였다는 점입니다. 국내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해외에서 새로운 길을 찾으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는 거군요. 정리보다 확장을 먼저 선택한 셈이네요. 그렇죠. 자료들은 이 선택의 순서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지적해요. 만약 법적인 문제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자신의 책임을 다한 후에 이제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발표했다면 아마 여론은 지금과 완전히 달랐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설명과 정리, 책임보다 노출과 확장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바로 이 순서 때문에 그의 모든 행동이 책임은 회피한 채 활동만 강행하려는 시도라는 프레임으로 해석될 여지를 스스로 만들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에요. 하지만 팬들의 입장에서는 오빠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럴까. 국내 활동이 막혔으니 해외로라도 가려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행보가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비칠까요? 물론 팬들의 시각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엔터테인먼트 산업, 이 비즈니스의 관점에서 보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해외 파트너사나 투자자들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다니엘 씨는 현재 43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이라는 엄청난 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 아티스트예요. 이런 리스크를 가진 사람하고 선뜻 계약하고 싶어 할까요? 확실히 리스크가 너무 크네요. 언제 활동이 중단될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로 보일 수 있겠어요. 맞아요. 팬덤의 지지는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비즈니스가 성립되지 않아요. 결국 그의 이런 성급한 행보는 단기적으로는 팬덤을 결집시키고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도박이라는 게 자료들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하게 얽힌 상황이 결국 어디로 올라갈지 예측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사실 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이거겠죠. 뉴진스의 완전체 복귀, 이제 정말 불가능한 걸까요? 네, 제공된 분석 자료들에 따르면요. 안타깝지만 완전체 복귀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보는 시선이 지배적입니다. 감정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미 법적으로 계약적으로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한쪽은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다른 쪽은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죠. 깨진 신뢰를 다시 붙이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감정만으로 유지되기에는 비즈니스라는 현실의 벽이 너무 높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번 사안을 대하는 소속사 어도어의 입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어도어는 이번 일을 단순히 한 멤버와의 분쟁으로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보다는 계약과 책임이라는 K-팝 산업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와 원칙을 바로 세우는 하나의 선례로 만들려는 의지가 강해 보입니다. 만약 여기서 어정쩡하게 타협하고 다니엘 씨를 복귀시킨다면 앞으로 제2, 제3의 다니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나도 마음에 안 들면 팀 나가서 여론전하고 해외 활동하면 그만이다 라는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겠다는 거군요. 이건 특정 개인을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체의 구조적 원칙을 지키려는 움직임으로 봐야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자료들은 이번 사태의 결과가 어두어의 승리가 아니라 산업 시스템의 원칙 확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다니엘 씨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편지를 통해 팬심을 다지고 샤오홍슈로 해외 진출의 문을 두드리는 이 전략,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해요.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법적 분쟁이라는 그림자가 완전히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의 활동은 언제든 발목을 잡힐 수 있거든요. 특히 중국 시장은 정치적, 법적 리스크에 굉장히 민감해요.
분쟁 중인 아티스트를 썼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플랫폼이나 브랜드 측에 큰 타격이 오기 때문에 굳이 그런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결국 팬들의 뜨거운 사랑과 지지만으로는 넘을 수 없는 현실적인 장벽이 있다는 거네요. 네, 팬들의 사랑과 여론의 지지는 분명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계약의 책임을 대신하거나 법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는 것. 어쩌면 이번 사태가 우리 모두에게 남기는 가장 큰 교훈일지도 모릅니다. 감성적인 서사가 비즈니스의 원칙을 넘어설 수 없다는 냉정한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저희는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씨의 편지와 그 이후의 행보를 중심으로 보내주신 자료들을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봤네요. 팬들을 향한 애틋한 편지 뒤에는 해외 활동을 염두에 둔 치밀한 전략이 숨어 있었고, 이 모든 일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거액의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복잡한 현실을 확인했습니다. 네, 결국 이번 사태는 한 개인의 선택과 감정의 문제를 넘어서 K-팝이라는 거대 산업을 움직이는 계약의 질서, 그리고 그 안에서 팬덤과 여론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까지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화려한 무대 뒤에서 어떤 보이지 않는 원칙들이 작동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 앞으로 K-팝 역사에 오래도록 남을 중요한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마지막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는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바로 팬의 사랑은 어디까지 유효한가? 라는 질문이에요. 한 아티스트의 개인적인 서사와 감정에 공감하고 지지하는 마음, 그리고 그가 속했던 팀의 존속과 K-팝 산업 전체의 질서를 지지하는 마음 사이에서 만약 당신이 팬이라면 어떤 선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될까요? 오늘 저희의 대화가 이 복잡한 질문에 대해 스스로 답을 찾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